자, 또 여기 한번 봐보세요. 또 우리 저번 주에 배웠던 거 복습인데요. 자, 저번 주에 제가 어떻게 강의를 드렸냐면, 건물이 있는데 소유자가 A다. 그런데, 자, 1층만 B에게 빌려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건물을 빌렸다 그러면 B는 둘 중에 하나라고 그랬어요. 뭐 아니면 뭐라고 그랬어요? 전세권 아니면 임차권 그랬죠, 그죠? 임차권 그랬어요.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전세권은 물권이다. 물권이니까 어쨌냐면, 자, 186조에 따라서 법률 행위를 하고, 전세권 설정 계약을 하고요. 그 다음에 등기를 했을 때 전세권이 생기는 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법률 행위 단계에서는 아직 전세권이 안 생겼어요. 계약 단계에서는. 그리고 등기했을 때 뭐예요? 전세권이 생겼죠, 그죠? 그렇죠? 어떤 효력이 발생한다고요? 등기라면 물권이 변동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임차권은 채권이죠, 그죠? 채권이라서 등기할 필요 없이 임대차 계약만 맺으면 약정한 날에 임차권이 생긴다고 그랬죠? 그리고 등기 안 해도 된다. 다만 등기할 수는 있었죠, 그죠? 등기하면 뭐가 생긴다고 그랬어요? 대항력이 생긴다 그랬죠, 그죠? 그런데 이 물권과 채권의 차이, 이것은 A가 C에게 이 부동산을 팔았을 때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다고 그랬죠? 자, A가 B 보고 나가라 그랬을 때죠. 나가라 그랬을 때, 너는 계약 당사자니까 나가라 그랬을 때, B가 만약에 물권자다. 물권자는 뭐예요? 웃기지 말고 등기고 가봐라 임마. 그러면 돼요. 왜냐? 물권이라는 것은 자기하고 계약을 맺은 당사자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이 세상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반대로 말하면 이 세상 누구든지 B가 물권자임을 알 수 있도록 해줘야죠. 그게 뭐예요? 등기란 말이에요. 등기. 그래서 등기를 뭐라고 그래요? 공적인 장부로 권리를 다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공시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런데 B가 임차권자다. 특히 등기가 안 돼 있다 그러면 나가라 그러면 쫓겨난다고 그랬죠. 그죠? 네. 쫓겨나요. 왜 그러느냐? 채권이라는 것은 특정인이 특정인에게만 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그런 식으로 나오는데, 자기하고 계약을 맺은 당사자에게만 주장하지 다른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아셨죠? 그러니까 쫓겨난다고요. 쫓겨나요. 나가라 그러면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굳이 등기해서 공시할 필요가 없죠. 그죠? 그런데 만약에 등기가 돼 있다 그러면 어쩐다고요? 안 쫓겨나고. 안 쫓겨난다. 그리고 어땠어요? 나갈 때 신소유자 C에게 보증금 받아서 나가면 된다고 그랬죠? 마치 전세권자처럼 그렇게 표현을 했었죠. 그죠? 자, 이렇게 공부했나요? 네. 이렇게 공부했죠? 네. 자, 이것을 가지고 이제 오늘 나오는 것을 정리를 해보면, 얘는 뭘 권리를 취득했죠? 소유권을 취득했잖아요. 소유권은 물권이에요, 채권이? 물권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B가 뭐예요? 임차권이다 그러면 이건 뭐예요? 채권이죠. 그죠? 그러면 소유권자가 임차권자에게 나가라 그러면 나가야 돼, 안 나가야 돼? 나가야죠. 그죠? 이것을 물권과 채권이 싸우면 누가 이긴다? 물권이 이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물권은 채권에 우선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보는 거죠. 그죠? 자, 그런데 이제 물권과 물권의 문제죠. 그죠? 물권과 물권이에요. 물권과 물권이죠. 그죠? 물권과 물권인데, 자, 봐보세요. 소유권하고, 자, 그 다음에 전세권 같은 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제한물권이라고 아까 그랬습니까? 제한물권이라고 그랬죠. 소유권을 제한한다고 그래서, 제한물권 그랬잖아요. 자, 소유권하고 제한물권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그걸 어떻게 알아버려요? 보통은 소유권이 이긴다 그러는데, 제가 저번 주에도 깜짝 놀라고, 이 주에도 깜짝 놀라네. 소유권이 세니까 소유권이 이긴다 보통 그러거든요. 아니에요. 제한물권이 이기는 거죠. 왜냐면 소유권이 이긴다 그래버리죠. 그러면 소유권자가 오늘 전세권 설정해주고 등기해주고 늘 쫓아내버릴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죠? 나가라 그래도 제한물권 저거 너 웃기는구나. 등기부 봐봐라 임마 이럴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한물권이 소유권에 우선한다 그러는 거예요.
아셨죠? 그런데 이제 제한물권과 제한물권 간에는 어쩌냐 그 말이죠. 그죠? 제한물권과 제한물권 간에. 이때는 어때요? 어떻게 될까요? 그랬더니 여러분 1순위 저당권, 2순위 저당권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네. 자, 1순위 저당권, 2순위 저당권이 무슨 뜻이냐면 자, 갑구에 소유자가 A로 돼 있죠. 근데 을구를 보면 갑구에 소유권이 나오고 을구에 소유권 이해의 권리가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가 이제 번호가 붙어요. 순위 번호라고 여러분 등기법 시간에 배울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이제 저당권이다 그러면 저당권 설정 이렇게 나오겠죠. 저당권자 국민은행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나서도 또 돈 빌릴 수 있어요, 없어요? 또 있어요. 그러면 후순위 저당권이 있겠죠, 그죠? 이렇게 있겠죠? 그러면 여기가 뭐 외환은행 뭐 이런 식으로 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죠? 그러면 이제 저당권하고 저당권, 제한물권하고 제한물권 간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누가 우선하냐 그 말이에요. 네? 국민은행이 우선하겠죠, 그죠? 왜요? 이 번호가 빠르니까 이 번호를 순위 번호라고 그래요. 등기가 먼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립한 순서대로 그래요. 성립 순서대로 아셨죠? 이것을 뭐라고도 표현하겠어요? 등기 순서대로 이렇게 표현하겠죠. 그죠?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이걸 무슨 번호라고 한다고요? 순위 번호. 그러니까 순위 번호대로 이렇게 가는 거죠. 순위 번호대로. 아셨죠? 순위 번호대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이렇게 봐두세요. 자, 그런데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부동산 하나에 소유자가 2명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 부동산 하나인데 그러면 소유자가 2명은 있을 수 없구나.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멋있는 말로 일물 일권주의 그러는 거예요. 일물 일권주의라고 그래요. 일물 일권주의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물건이 하나에는 권리가 하나 이렇게 되죠. 그러나 제한물권은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다고요. 제한물권은. 왜요? 1순위 저당권, 2순위 저당권 이렇게 있을 수 있잖아요. 아셨죠? 또 저당권이 있는데 전세권자로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아셨죠? 근데 전세권이 있는데 전세권은 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전세권자가 사용하고 있는데 또 누가 사용한다고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겠죠? 암기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이 건물을 빌려서 사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전세권, 은행 하고 있거든요. 근데 또 누가 또 전세권자로 들어와요? 그럴 수가 없다고요. 아셨죠? 근데 저당권은 이제 사용하는 권리가 아니까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그것도 암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한번 이야기 들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일물 일권주의인데 일물 일권주의 소유권 하나만 있어야죠. 그죠? 그러나 제한물권 어때요? 여러 개 있을 수 있다. 그죠? 그리고 이렇게 제한물권이 여러 개 있는 것은 뭐에 의한다? 등기된 순서에 의한다. 이렇게 봐두면 돼요. 자, 이런 것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조금 이따 이제 교재 보면 물권의 우선적 효력이라고 나올 거예요. 물권의 우선적 효력. 자, 이런 용어 알 필요 없어요. 물권의 우선적 효력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안 물어본다고요. 안 물어봐요. 안 물어보고 이 내용을 보면 아는 거야. 물권은 채권에 우선한다. 나가라 그러면 나가는 거예요. 아셨죠? 물권은 채권에 우선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어때요? 물권과 물권 간에는 어쩌냐 그러면 소유권하고 제한물권이 있으면 제한물권이 소유권에 우선한다. 근데 제한물권과 제한물권 간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네? 성립한 순서대로 간다. 그랬죠. 그죠? 아셨죠? 이렇게 됐습니까? 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조금씩 예의들이 나오죠. 그죠? 예의들이 나와요. 그런 게 이제 조금 골치 아픈 건데, 우리 뭐라고 공부했죠? 채권이지만 등기하면 대항력이 있다 그랬죠. 그랬죠. 그죠? 대항력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때요? 소유권자가 나가라 그래도 나가요, 안 나가요? 안 나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물권은 채권에 우선하지만 예의가 있다. 대항력 갖춘 채권은 물권에 우선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예의적인 거죠. 아셨죠? 그런 것들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머릿속에 착착착착 정리해가지고 이것은 이쪽에 넣어놓고 이쪽에서는 이쪽에 넣어놓고
절대 안 잊어먹어야지. 꿈도 꾸지 마세요. 그러면 안 돼요. 안 되니까 지금 그냥 마구마구 막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슬을 하나 만들어서 깨고 하나 만들어서 깨고 이럴 생각을 꿈에도 하지 말라고요. 그냥 구슬을 많이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들어보고 그리고 다 흩어져 있는 거예요. 그럼 막판에 그냥 확 깨면 다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정리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막 이야기 들어보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자,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아까 제가 이야기 드렸습니까? 그게 뭐였냐면 여러분이 시골에 토지가 있어요? 토지가 있는데 어느 날 가봤더니 누가 거기서 농사 짓고 있다거나 그죠? 그죠? 건물을 지어가지고 사용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가만히 있겠어요? 가만히 안 있겠죠? 뭐라고 해요? 내놔 그래야죠. 너 나가라 혹은 내놔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걸 뭐라고 그래? 물권적 청구권 그러는 거예요. 물권적 청구권. 자, 그렇게 표현을 해요. 제가 물권적 청구권을 물청 이렇게 이야기할게요. 물청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권리에는 물권적 청구권도 있고 뭐도 있다고 그랬죠? 죄송합니다. 권리에는 크게 보면 물권하고 채권이 있다고 그랬죠. 그랬죠? 그러니까 법률행위도 뭐가 있어요? 물권행위가 있고 채권행위가 있었죠. 그럼 이제 통밥으로 찍어봐도 물권적 청구권이 있으면 뭐가 있겠어요? 채권적 청구권도 있겠죠. 그죠? 채권적 청구권도 있겠죠?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중심이 되는 것은 이제 물권적 청구권인데 여러분 이것은 처음부터 여러분이 딱 이렇게 저하고 같이 하셔야 돼요. 다른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뭐냐면 내 건데 나한테 달라 이렇게. 내 건데 나한테 달라 이렇게 하셔야 돼요. 아셨죠? 그리고 이게 187조로 연결된다. 이것은 조금 이따가 제가 설명드릴 거예요. 채권적 청구권 있죠. 채권적 청구권은요. 어떻게 하시냐면 네 건데 나한테 달라요. 나한테 달라요. 자, 186조로 연결이 돼요. 자, 여기까지는 뭐라고 하는 줄 알겠는데 이게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그죠? 그랬더니 고개를 왼쪽으로 27도를 돌려보세요. 돌려봤더니 오늘 배우려고 한 게 뭐죠? 186조하고 187조죠. 그죠? 그렇죠? 그거하고 연결이 되는 거라고요. 자, 186조가 뭐예요? 186조가 법률행위는 등기를 해야 물권 변동 효력이 발생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187조는 뭐예요? 법률 규정은 그랬죠. 그죠? 법률 규정은 뭐예요? 등기가 없어도 그죠? 등기가 없어도 물권 변동 효력이 발생한다 그랬죠. 그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왜 186조하고 187조하고 연결되는 건지 보는 건데요. 자, 다시 몸이 좀 이동하는데 제가 천천히 이렇게 걷는 이유는 뭐냐면 빨리 걸으면 카메라가 확 와가지고 우리 동영상 보시는 분들이 갑자기 막 흐려져요. 그래서 제가 여기 걸을 때는 되도록 천천히 걸으니까 그런 줄 이해해 주십시오. 동영상 보시는 분도 그렇게 하시고 급해 죽겠는데 걸음도 되게 늦게 근데 이러지 마시고 다 이유가 있어서 그럽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봐보세요. 우리가 여기 있죠. 여기 보면 뭐가 있냐면 법률 규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시험 문제가 뭐가 나오냐면 다음 중 등기해야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이번에도 나왔어요. 다음 중 등기 없어도 이렇게 물어보는 게 있다고요. 이렇게 있는데 암기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것도 저절로 되는 건데 우리 187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상속 공용징수라고 그러는데 공용징수가 수용 말이에요. 수용. 그 다음에 판결, 경매, 기타 법률 규정 그래가지고 신축, 멸실, 변제, 혼동, 그 다음에 무효, 취소, 해제. 해제. 우리 하나 나왔네요. 그죠? 해제 하나 나왔죠. 그죠? 해제. 그 다음에 법정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 지금 단계에서 이것을 암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뭔만 하시냐면 공용징수가 뭐라고요? 수용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랬더니 187조는 공통점이 뭐냐면 글자 두자다 이것만 아세요. 당분간 아셨죠? 자, 187조는 뭐라고요? 글자 두자다. 그냥 우선 그렇게 하시라고요. 아셨죠? 그러고 나서 글자 긴 거 하나 나와요. 큰 거 하나 나오는데 지금 여러분 이런 거 보는 거 아니에요. 뭐냐면 용익물권 존속기간 만료라는 게 있어요. 만료가 있는데 자 이런 거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오늘 기억할 게 뭐라고요? 186조는 법률행위 등기해야 이 법률행위 뭐 생각하고? 계약 생각하고 187조는 법률 규정 등기 없어도인데 법률 규정 그럼 뭐라고요? 글자 두자다 이렇게 아시라고요. 아셨죠? 그렇게 보면 되는 건데 이 중에서 우리 상속 제가 설명드렸죠. 그죠? 그런데 무효취소 해제가 나오잖아요. 무효취소 해제 나오잖아요. 자, 그러면 무효취소 해제가 됐을 때 자, 지금 보세요. A에서 B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됐죠. A에서 B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됐잖아요. 됐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됐어요. 혹은 갑에서 A로 소유권 이전 등기도 됐죠. 그죠? 됐죠? 자, 이렇게 됐는데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 위조 서류에 의한 등기도 무효죠. 그 다음에 무권리자 처분행위도 무효라고 그랬죠. 그러면 소유권이 결국은 무효니까 누구에게 복귀하겠어요? 갑에게 복귀해야죠. 근데 이 복귀하는 시점이 말소 등기 했을 때냐, 말소 등기 없어도냐 그 문제예요. 언제겠어요? 말소 등기 없어도라고요. 왜? 187조니까. 아셨죠? A에서 B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했어요. 어떻게 그랬더니 제가 여러분한테 땅 팔았다고 그랬죠? 소유권 이전해주고 대금 다 받고. 그런데 우리 계약서를 보니까 약정이 있었어요. 건축허가가 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그런데 여러분이 건축허가가 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계약을 해지했죠? 그러면 어때요? 나는 받은 돈 돌려줘야 되고 여러분 앞으로 소유권 이전된 것은 말소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와야 될 거 아니에요. 소유권이. 근데 그때 소유권이 언제 나한테 돌아오느냐? 말소 등기 했을 때 말소 등기 없어도 해제되면 바로 소유권이 복귀한다. 그러는 거예요. 아셨어요? 아셨죠? 자, 그런데 말소 등기가 없어도 이미 소유권은 복귀했다고 그랬죠. 복귀했는데 지금 등기부 보니까 이렇게 돼 있거든요. 소유자 누구예요? 갑이잖아요. 갑. 이렇게 돼 있어도 무효니까 말소 등기 없어도 소유자 갑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 등기부를 보고 소유자가 갑이라고 알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누구라고 알겠어요? B라고 알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갑이 팔라고 그러면 안 팔리겠죠? 그러니까 뭐예요? B에게 말소해달라, A에게 말소해달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 되겠죠? 이때 이 말소해달라는 것은 네 건데 나한테 달라예요? 내 건데 나한테 달라예요? 그렇죠? 말소 등기 없어도 내 거잖아요. 그렇죠? 내 건데 나한테 달라라고요. 그럼 물권적 청구권이에요? 채권적 청구권이에요? 물권적 청구권. 정말 쉽다. 아셨죠? 네, 물권적 청구권 이렇게 아셨죠? 자, 그런데 매매 계약을 했어요. 매매 계약했어요? 매매 계약했죠? 그럼 2단계겠죠. 2단계다 그러면 결국은 매도인 A는 뭘 줘야 돼요? 등기 서류 줘야 되잖아요. 등기 서류 줘야 되는데 이 등기 서류라는 게 등기 필증, 인감증명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등기부 등초보. 근데 여러분 이제 등기법 시간에 공부하게 될 건데 혹시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인감증명 유효기간이 있다는 거 아세요? 몇 개월? 3개월. 이렇게 알고 계시는군요. 모르시는 분? 다 알았어요?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B가 몰랐어요. 몰라가지고 A가 4개월짜리 인감을 줘버렸는데 받아버린 거예요. 받아버렸어요? 상금 줘버렸죠? 그리고 그 등기 가지고 등기 신청하면 받아줘야 안 받아요? 안 받을 거야 아니에요. 서류가 부족하니까 3개월짜리 인감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어때요?
B는 A에게 빨리 3개월짜리 인감 줘 그러겠죠. 그죠? 인감 달라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이것은 뭐예요? 인감을 줘야 내가 내 앞으로 소유권을 등기해서 내가 소유자가 된다 그러죠. 현재 상태 소유자 누구라고 그랬어요, 지금? A죠, 그죠? 그럼 B 입장에서는 내 건데 나한테 달라예요? 네 건데 나한테 달라예요? 네 건데 나한테 달라. 물권적 청구권, 채권적 청구권. 채권적 청구권. 우와, 쉽다. 아셨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구도를 익혀야 돼요, 구도를 익혀야 되는데 186조는 채권적 청구권으로 연결이 돼요. 왜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등기가 안 됐으면 뭐라고요? 내가 소유자가 아니라고 그랬죠. 그런데 매매 계약에 기해서 나한테 등기해달라, 등기 청구권 행사할 수 있겠죠. 이 등기 청구권은 네 건데 나한테 달라, 내 건데 나한테 달라, 네 건데 나한테 달라. 채권적 청구권 이러는 거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A에서 B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됐는데 등기가 됐어요, 지금 A에서 B 앞으로. 근데 그 등기가 무효 취소 해제가 됐대요. 그러면 소유권이 당연히 A에게 복귀해야 되겠죠? 복귀합니다. B의 등기, 말소 등기 했을 때 말소 등기 없어도, 말소 등기 없어도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 등기부를 보고 소유자가 A임을 하나님밖에 알 수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A가 그 부동산을 팔려고 그러면 B의 등기 말소하고 팔아야 되겠죠? 그때 B에게 말소해줘. 이것은 네 건데 나한테 달라가 아니잖아요. 이미 말소 등기 없어도 내 거니까. 내 건데 나한테 달라. 그게 뭐라고요? 물권적 청구권. 몇 조로 연결된다? 187조로 연결된다. 이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이렇게 구도를 짜고 가면 굉장히 편한 거예요. 아셨어요? 자, 그래서 앞으로 채권적 청구권 그러면 네 건데 나한테 달라. 186조. 그 다음에 물권적 청구권 그러면 내 건데 나한테 달라. 187조.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아라고 그랬지 머릿속에 담으라고는 안 했습니다. 오늘 끝나고 갈 때 엘리베이터 탈 때 싹 잊어버릴 거예요. 그러면 그때 또 설명드립니다. 아셨죠? 그리고 나서 이제 세세하게 가지는 않고요. 여러분 물권이라는 것은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여러 개가 있다고 그랬어요. 몇 가지 있다고 그랬어요? 8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8가지가. 그죠? 8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8가지인데 점유권도 있고 소유권도 있고 제한물권도 있잖아요. 제한물권도 있죠. 그러면 점유권에 기해서 물권적 청구권이라는 게 있어요. 점유권에 기해서. 이것을 제가 앞으로 점물청 이렇게 적을 거예요. 그러면 소유권에 기해서 물권적 청구권도 있겠죠. 그죠? 그걸 제가 뭐라고 적겠어요? 소물청 이렇게 적을 거예요. 아셨죠? 그러면 제한물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죠. 그죠? 그럼 뭐라고 적겠어요? 제물청 이렇게 적겠죠. 그죠? 네. 왜 이렇게 적느냐? 팔 아파서. 다른 이유 없어요. 아셨죠? 우리끼리니까. 시험 문제다 책을 읽을 때는 전부 다 제대로 나옵니다. 네.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제한물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오는데 자, 아까도 설명드렸듯이요. 소유자가 점유할 수 있어요? 없어요? 보통 내 부동산 내가 점유하잖아요. 그러죠? 그러면 나는 점유권에 기해서 물권적 청구권도 있고 소유권에 기해서 물권적 청구권도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자, 시골에 방치해 놨더니 다른 사람이 점유하고 있죠? 그럼 점유권은 그 사람에게 있다고 그랬죠. 그죠? 소유권은 나에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나는 어때요?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만 있지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없는 거예요. 전세권자 있죠. 전세권자. 전세권자도 점유를 해요, 안 해요?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전세권자는 전세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도 있고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도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아파트를 은행에다가 담보물로 제공하고 1억 원 빌렸죠. 그러면 은행은 저당권이 있다고 그랬죠. 저당권자는 점유를 해야 하네요. 안 하죠. 내가 살지. 은행이 와서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당권은 어때요? 저당권은 점유권이 없어요. 점유권이. 그러니까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없어요. 그냥 저당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만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 민법은
자, 권리마다 다 적어놓은 게 아니라 어떻게 됐냐면 두 가지.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하고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있죠? 이 두 가지만 규정을 한 다음에 제한물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준용한다 이렇게 적어져 있거든요. 준용. 앞으로 이렇게 준용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준용은 뭐냐면 가져다 쓴다 이 말이에요. 가져다 쓴다. 똑같은 말을 여기다 적으려고 그랬더니 거기도 저기 뭐죠? 팔 아프잖아요. 팔 아프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그냥 제 몇 조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여기에서도 준용한다 이래 버린다고. 준용한다. 그럼 그게 뭔 말이라고요? 가져다 쓴다 이 말이에요. 가져다 쓴다. 아셨어요? 자, 그리고 나면 이제 조금만 더 안 가요. 이제 여기까지만 갈 거예요. 우리 교재는 조금 깊이 들어간 것도 있던데 그런 건 알 필요 없고. 자, 물권적 청구권은요. 종류가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점유물이라고 그래요. 그것을 점유물 반환 청구권이 있어요. 반환 청구권. 그 다음에 점유물 방해 제거 청구권이라고도 있어요. 방해 제거 청구권. 방해 배제 청구권이라고도 나와요. 다 똑같은 말이에요. 방해 제거 청구권. 그 다음에 세 번째 점유물 방해 예방 청구권이 있어요. 예방 청구권.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또 어떻게 몇 개 있겠어요? 세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또 뭐라고 하겠어요? 점유물이 아니라 소유물 그러겠죠. 소유물 뭐라고요? 반환 청구권 그러겠죠. 그 다음에 소유물 방해 제거 청구권 그러겠죠. 세 번째 소유물 방해 예방 청구권 그러겠죠. 자,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반환, 방해 제거, 방해 예방. 마찬가지예요. 반환, 방해 제거, 방해 예방. 그럼 전세권도 전세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 그죠? 전세물 반환 청구권, 전세물 방해 제거, 전세물 방해 예방 청구권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 들어봅니다. 아셨죠? 그러면 자, 봐보세요. 이 물권적 청구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 봐보세요. 여러분이 그 마당에 빨래를 쭉 널어놨어요. 마당에 단독주택에 사는데 빨래. 그러면 빨래는 여러분 거죠. 그런데 여러분이 사실상 지배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뭐예요? 점유권도 있고 뭐예요? 소유권도 있고 그러죠. 그죠? 점유권도 있고 소유권도 있어요. 그런데 바람이 부니까 바람에 날려가지고 빨래가 옆집으로 넘어가 버렸다고요. 옆집 마당에 떨어졌어요. 그럼 여러분은 아 이제 내 거 아니구나 그래요? 아니죠. 뭐라고 해? 법 몰라도? 옆집 사람 보고 누구 엄마야 그 빨래 좀 주워줘 그러잖아요. 그죠? 그게 뭐예요? 내 건데 나한테 달라 그거란 말이에요. 물청채처. 물권적 청구권이잖아요. 물권적 청구권이죠? 그 중에서도 뭐예요? 소유물 반환 청구권 그런 거. 반환 청구권. 반환 청구권 그런 거예요. 아셨죠? 그때 이렇게 주니까 아이고 고마워 그러면서 손해배상 이래요? 에? 빰 맞죠? 그죠? 빰 맞죠? 빰 맞죠? 이건 무슨 말이냐면 상대방이 잘못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잖아요. 그죠? 상대방 고의가실이 없어도 돼요. 상대방 고의가실이 없어도 뭐예요? 고의가실이 없어도 물권적 청구권은 적용이 되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자, 그런데 이번에는 옆집 사람이 빨래를 훔쳐갔어요. 훔쳐갔어요? 그럼 어때요? 누구 엄마야 빨래 좀 줘 이렇게 아름다운 목소리로 안 하죠? 야 빨래 내놔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도 결국은 뭐예요? 내 건데 나한테 달라. 뭐죠? 물권적 청구권인 거예요. 물권적 청구권. 아셨죠? 다만 이때는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죠? 그죠?
그 옷을 못 입어가지고 내가 정신적 충격이 너무 크다. 뭐 이런 것을 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상대방 고의가시까지 있죠. 고의가시까지 있죠. 그러면 물권적 청구권 플러스 손해배상 청구권까지 행사할 수 있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암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냥 이야기 들어보고 아 그러겠네. 그런 모양이다 하고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아셨어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봐보세요. 자, 여러분이 시골에 여러분 소유 토지가 있다고요. 갑소유 토지예요. 갑소유 토지. 그런데 을이 건물을 가서 보니까 건물 짓고 살고 있는 거예요. 황당하겠죠? 물론 이제 무가 건물입니다. 무가 건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뭐라고 그래요? 네? 나가라고 그래요? 철거하라고 그래요? 철거하라고 그래야죠. 그죠? 네. 야, 뭐 한다고 건물을 부수시고 나가냐? 너 몸만 나가라. 그냥 건물은 내가 가질게. 너무 뻔뻔해. 안 돼요. 그렇게. 안 돼요. 그렇게 안 되고 뭐예요? 건물을 철거해라. 이렇게 하는 거죠. 철거해라. 이렇게 하는 거지. 너 몸만 나가. 퇴거라고 그래요. 퇴거 청구는 할 수 있다 없다? 퇴거 청구는 할 수 없다. 그렇게 말을 해요. 자, 이 철거 청구가 뭐냐 그랬더니 방해 제거 청구예요. 방해 제거 청구. 아셨죠? 방해 제거 청구예요. 자, 그 다음에 방해 예방 청구라는 것은 말 봐도 어때요? 지금 방해 행위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곧 방해 행위가 생길 것 같은 거죠. 불안하죠, 그죠? 예를 들어서 옆집에서 무슨 이렇게 뭐 축대를 쌓아놓다거나 그랬어요? 축대가 뭔지 아세요? 뭐 이렇게 막 옹벽 같은 거 이렇게 쌓아놨어요. 옹벽 같은 거 쌓아놨는데 아니 이게 막 흔들흔들해요. 여기가 길인데 불안해서 못 다니겠어요. 아직 침해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지만 어떻게 해요? 침해가 없게 미리 예방해달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 그 말이죠. 그죠? 아셨죠? 이걸 뭐라고 그래요? 방해 예방 청구 그러는 거예요. 방해 예방 청구. 물론 이제 여기서 더 깊이 들어가면 뭐 많은 것들이 있어요. 왜? 세상 살면서는 워낙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니까.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이 욕심 부리지 않고 이 정도 내용만 보는 거예요. 이 정도 내용만. 아셨어요? 이 정도 내용만 보는 거예요. 더 해드려요? 아니, 더 해드리라고 그러면 날 세고도 해요. 네. 체하니까 그러지 마시고 그렇게만 보시라고요. 아셨죠? 그렇게 보시는데 왜 이 부동산을 퇴거 청구를 못하고 그죠? 네. 철거라고 그랬을까 그랬더니 아까 뭐라고 그랬죠? 뻔뻔하게 이 건물은 내가 가질게 너 못 만나가 그게 안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철거하고 나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 여러분 지금 보니까 토지죠, 토지. 토지가 이건 뭐죠? 건물이죠, 그죠? 건물이죠? 이건 하나의 부동산일까요? 별개의 부동산일까요? 별개의 부동산이에요. 여러분 알지 모르겠는데 등기부도요. 여러분 이제 등기법 시간에 배워요. 건물 등기부가 따로 있고요. 토지 등기부가 따로 있어요. 따로 있어요. 따라서 어찌냐면 여러분이 단독주택을 사잖아요. 단독주택을 샀죠. 자, 갑소유 토지예요. 갑소유 건물이고 그러면 토지만 살 수 있어요, 없어요? 토지만 살 수 있어요. 토지만. 토지 안 사고 건물만 살 수 있을까요? 왜? 할 수 있어요. 건물만 살 수도 있는 거예요. 아셨죠? 왜? 토지하고 건물은 별개의 부동산이니까. 아셨죠? 근데 보통은 어쩌냐면 토지하고 건물은 한꺼번에 사죠. 한꺼번에 사잖아요. 보통은 그러잖아요. 그럼 등기 몇 번 해야 될까요? 2번 해야 돼요. 왜? 등기부가 2개 있다고 그랬잖아요. 토지만 샀다 그러면 토지 등기부에 내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되고 건물 샀다 그러면 건물 등기부에 내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토지도 사고 건물도 샀으니까 어때요? 어때요? 토지에도 내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건물에도 내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했을 때 둘 다 소유권을 취득한 거지.
건물에만 소유권 이전 등기 하고 토지는 등기 안 했다 그러면 나는 건물만 소유권 취득했지 토지는 소유권 취득 못한 거라고요. 아셨죠? 그래서 이 경우 등기 몇 번 한다고요? 등기를 2번 해야 되는 거예요. 등기 2번 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토지하고 건물은 별개 부동산이라고 그랬는데 토지만 살 수 있어요? 방금 있다니까요. 네. 건물만 살 수 있어요? 있죠. 토지하고 건물은 분리처분이 가능하다 그러는 거예요. 가능한 거예요. 아셨어요? 그게 또 머릿속으로 막 또 복잡한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나는 아파트 사고 건물 등기부만 등기를 했는데 토지 등기부는 나는 등기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막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나는 그러면 건물만 소유권 취득했고 토지는 소유권을 취득 못했을까 막 이런 생각 드시는 분이 계실까봐 말씀드립니다. 제가 저번 주에 뭐라고 그랬냐면 자 이제 주택이죠. 건물 중에서도 건물도 주택이 있고 상가가 있고 주택에도 단독주택이 있고 공동주택이 있다고 그랬죠. 공동주택 그럼 뭐 있어요? 아파트, 연립주택, 그 다음에 다세대예요. 다가구는 단독주택이에요. 자, 단독주택 살 때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공동주택 있죠? 뭐라고요? 아파트, 빌라라고 말하지만 법률용어는 전부 연립주택이에요. 그 다음에 다세대 있죠? 다세대는 조금 틀려요. 뭐냐? 그랬더니 이제 대표적으로 아파트로 말씀드릴게요. 5층 이상을 아파트라고 그러죠? 자, 이렇게 있는데 이때 1501호 있잖아요. 1501호. 이걸 이제 전유 부분이다. 그래요. 전유 부분 이렇게 표현을 해요. 전유 부분이라고 그러는데 문 열고 들어가면 우리 식구끼리만 쓰는 공간이 있잖아요. 전유 부분이라고 그래요. 네. 그리고 나면 이 아파트가 깔고 있는 토지 있죠. 이걸 뭐라고 그랬어요? 대지라고 그랬죠. 대지라고 그랬죠. 이 대지는 누가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이 아파트 소유자들 있죠. 소유자들이 서로 지분으로 나누어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현업에서는 대지 지분 이렇게 표현하지만 이것을 법률 용어로는 대지권 비율 그래요. 그럼 뭐 몇만 분의 몇 막 이런 식으로 적어져 있어요. 그래서 계산해 보면 뭐 10평이다, 12평이다 이렇게 나온다고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자, 이 전유 부분이 1501호인데 어땠어요? 대지권 비율은 필요 없어. 난 1501호만 살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돼요. 또 1501호 필요 없어. 대지권 비율만 살래. 돼요, 안 돼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아셨죠? 항상 한꺼번에 사야 됩니다. 항상 한꺼번에 사야 돼요. 자,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여기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토지 건물 분리 처분이 가능하다고 그랬죠. 여기는 전유 부분과 대지권 비율은 뭐라고 표현하겠어요? 분리 처분이 불가능 그러겠죠. 금지돼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혹은 파는 것을 무슨 행위라고 그랬죠? 아까 사용 수익 처분 중에서 처분행위라고 그랬죠? 처분행위라고 그랬죠? 네, 그래서 처분의 일체성 이렇게도 표현을 해요. 처분의 일체성 아셨죠? 이렇게 봤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는 건물에는 건물 등기부가 있겠죠. 그죠? 그리고 자, 공동주택은 어찌냐면 등기부가 따로따로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하나씩 1501호 등기부 따로 있고 1502호 등기부 따로 있고 다 하나하나씩 따로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가 깔고 있는 대지 토지 있죠. 토지에 토지 등기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토지에는 토지 등기부가 있는 거예요. 예, 봐보세요. 그러면 아파트 들어서기 전에 토지에 등기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을 거 아니에요. 나대지 상에도 토지 등기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있었고 아파트 지었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아파트 등기부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토지 등기부도 있고 건물 등기부도 있는 거예요. 아셨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아까 분리처분이 가능하지만 보통은 토지 건물을 한꺼번에 산다고 그랬죠? 그럼 등기 몇 번 한다고요? 2번 한다고 그랬죠?
건물 등기부의 소유권 이전 등기, 토지 등기부의 소유권 이전 등기 두 번 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아파트는 반드시 두 개 한꺼번에 사는 거예요. 아셨죠? 물론 뭐 예의가 있는 경우가 요만큼 있는데 여러분 아파트 실제 거래할 때는 없어요. 없으니까 다 이거 한꺼번에 사야 돼요. 그런데 등기 몇 번 하느냐 그랬더니 물어보면 폼이 네, 한 번만 하는 거예요. 한 번만. 한 번만 하는 거예요. 어디다 가는 거예요? 건물 등기부에 할까요? 토지 등기부에 할까요? 건물 1501호 등기부에만 내 소유권 이전 등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차피 분리처분이 금지되잖아요. 금지되기 때문에 대지권 비율은 당연히 따라온다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파트 깔고 있죠? 깔고 있으면 토지 등기부 있다 없다? 있어요, 있어. 그런데 거기 딱 등기부 열람해 보면 내 이름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와요. 난 등기를 한 적이 없으니까. 아셨죠? 근데 이제 거기까지예요. 거기까지인데 등기법 시간에 앞으로 이제 아주 골목길 들어가면 그러면 이 토지 등기부 보면 뭐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소유권, 대지권 이렇게 적어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대지권이 있다는 취지 등기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머리가 아픈 거예요. 머리가 아픈 건데 거기까지 이제 안 가는 거예요. 그런 거 안 가는 거고 지금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구분만 아시는 거예요. 이 구분만 아시는 거예요. 아셨죠? 네. 됐습니까? 네. 자. 그리고 났더니 여기를 지워야 되겠네. 예, 지울게요. 지우기 아까워 죽겠는데. 그래서, 예? 그래서 지워야 돼요? 예. 예? 저기 빈자리요? 아유, 가감이 지우죠? 여러분 머릿속에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자, 뭐냐면, 이제 그러면, 부동산이 뭐냐? 자, 소유권 등 물권의 객체라고 그러는데 물권의 주체는 A나 B, 갑하고 을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뭐에 대해서 소유권이 있어요? 부동산에 대해서, 그죠? 이거 같으면 움직이는 물건이니까 동산에 대해서 그럴 거 아니에요. 동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물권의 객체라고 해요. 물권의 객체는 뭐냐면 물건이에요, 물건. 물건인데 이 물건은 동산도 있고 부동산도 있다 그러는 거예요. 동산이 뭐예요? 움직이는 물건 그 말이에요. 움직일 동자를 써가지고 부동산은 안 입을 자를 써서 안 움직이는 물건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동산은 우리 중개대상물 아니라고 그랬죠? 그죠? 관심도 없어요. 관심도. 그러면 부동산이 우리 시험범위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부동산이. 그러면 이제 부동산이 뭐냐 그랬더니 아까 토지도 건물과 별개의 부동산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토지와 건물이에요. 사실은. 토지와 건물인데 우리 법에는 토지와 그 정착물이라고 돼 있다고요. 그래서 이제 쓸데없는 거 한번 보는 거예요. 쓸데없는 거 보는 건데 뭐냐면 토지뿐만 아니라 건물 있죠. 건물이 토지에 정착돼 있잖아요. 이것도 독립된 부동산이라고요. 독립된 부동산. 그래서 어쩌냐면 토지에는 토지 등기부가 있고요. 건물에는 뭐가 있다고요? 건물 등기부가 있는 거예요. 건물 등기부가. 근데 앞으로 가끔 임목이라는 말이 나올 거예요. 임목. 임목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우리 시험범위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는데 예를 들어서 나무 토지를 빌려가지고 내가 조경사업 하려고 나무를 심었죠? 그러면 이 나무만 등기해 놓을 수가 있어요. 어디다가? 임목등기부에다가. 그래서 임목등기부에 등기가 된 임목이 있죠.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임목이라고 그러고 이것은 토지와 별개로 토지 소유자 갑인데 임목 소유자는 을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독립된 부동산 그러는 거예요.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하나도 안 중요해요. 수목의 집단. 이건 뭐냐면 나무죠. 똑같은 나무죠.
나무인데 인목등기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안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분리되지 않는 과실 있죠. 미분리 과실인데, 자, 뭐냐면, 예를 들어서, 과수원에 사과가 있는데, 안 딴 거 있죠. 안 따면 분리가 안 돼 있잖아요. 따버리면 그냥 동산이 되는 거예요. 동산인데, 여러분, 예를 들어서, 밭대기로 거기 있는 사과를 통째로 다 사버렸다 이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 과수원 토지는 등기부를 보면 소유자가 나오겠죠. 갑이라고. 근데 밭대기로 산 사람은요. 밭대기로 산 사람은 거기 쭉 펜스 치고 여기에 있는 사과는 을거 이렇게 적어 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따기 전이에요. 따기 전. 토지 소유자는 갑이지만 미분리가 된 과실은 소유자가 을이 되는 거예요. 왜? 펜스 쳐놓고 여기 있는 것은 내 거 이렇게 적어놨으니까. 안 적어놓으면 전부 갑 거예요. 자, 이렇게 펜스 쳐놓고 이름 적어놓은 거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명인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명인방법. 말이 어렵죠, 그죠? 명인방법 그런 거. 또요, 나무 있죠, 나무. 나무 한 그루나 여러 그루 있잖아요. 원래는 이렇게 갑의 소유 토지에 을이 이렇게 나무 한 그루 심어봤자 인목등기가 된 게 아니죠. 아니면 이것은 을이 심었다고 해서 을 게 아니에요. 그냥 토지에 독립된 부동산이 아니니까 토지의 한 부분이라고 봐버려요. 그래서 소유자가 누굴까요? 갑이에요. 근데 을이 여기다 껍질 벗기고요. 껍질을 벗겨요. 껍질 벗기고 페인트로 소유자 을 이렇게 적어놓죠. 그럼 그것은 뭐예요? 토지 소유자는 갑인데 이 나무 한 그루 소유자는 누구예요? 을 이렇게 되는 거예요. 혹은 막 이렇게 여러 그루 있죠, 그죠? 여러 그루 있다 그러면 이렇게 펜스 쳐놓고 여기 소유자는 을 이렇게 적어놓죠. 그럼 이건 뭐예요? 소유자가 을게 되는 거예요. 이런 걸 뭐라 그래요? 명인방법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명인방법. 언제 필요하냐면 이것은 우리 부동산 거래할 때는 필요 없어요. 근데 언제 필요하냐면 여러분 예를 들어서 수용당할 수 있죠, 토지가. 토지가 수용당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보상금 나오겠죠. 그러면 보상금을 정하기 전에 거기에가 뭐 비닐하우스 있다 그러면 이런 것도 보상해주고 그러거든요. 보상해주고 나무 있으면 나무도 보상해주고 그것을 조사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지작물 조사라고 그래요. 지작물 조사라고 그러는데 그때 여러분이요. 그때 여러분이 어떻게 나요? 나무 소유 토지지만 그럼 나무가 있잖아요. 인목등기가 돼 있으면 확실하겠죠. 그러겠죠. 근데 안 돼 있다 그랬을 때는 여러분이 나무값이라도 보상받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방금처럼 명인방법으로 여러분 소유권 표시를 해놓으라고요. 아셨죠? 그러면 어때요? 토지 소유자 따로 나무 소유자 따로 이렇게 돼버려요. 근데 명인방법을 안 해버렸어요. 그럼 누구께 돼버린다고요? 그냥 다 갚게 돼버리는 거예요. 아셨죠? 이걸 명인방법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명인방법이 없어도 인정되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농작물이에요. 농작물은 예를 들어서 갑소유 토지예요. 갑소유 토지. 그런데 갑건설회사예요. 건설회사인데 지방 같은 데는 어쩌냐면 자, 여기가 전부 갑소유 토지인데 전부 아파트를 안 지어요. 전부 안 짓고 일단 조금 지어봐요. 한 2동 정도. 그래서 한번 분양을 해봐요. 시쳇말로 간을 한번 봐봐요. 그렇게 해가지고 잘 되죠. 그럼 나중에 여기다가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1차, 2차 이렇게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죠? 그런데 시골에 계신 우리 부모님 사는데도 이제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했는데 서울 사람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서울은 뭐 이렇게 짓는 경우가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리 어머님만 해도 빈 땅을 보면 그냥 지나가지를 않으세요. 다 어때요? 그냥 뭐 심어버려요. 다 심어버려요. 다 심어버려요. 그러면 이 토지 소유자는 누구예요? 여전히 갑이죠, 그죠? 근데 이 농작물은 누구 거예요? 우리 엄마 거예요, 우리 엄마 거. 명인방법 같이 해야 명인방법 없어도. 명인방법 없어도요? 더군다나 불법 경작물이죠.
그래도 항상 누구 거예요? 소유권은 경작자 소유물이다. 그러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건설회사에서 뭔 농작물이 하고 싹 밀어버리고 아파트 지어버리죠? 그럼 역시나 불법 행위가 됩니다.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을에게 다 보상해줘야 돼요. 아셨죠? 보상, 예를 들어서 10만 원 보상해줬죠? 그러면 또 어떻게 해야 되냐면, 또 건설회사에서는, 그런데 그동안에 내 땅 사용했지 않냐? 사용료 줘, 이러겠죠. 10,000원 뺏어가요. 10,000원 뺏어가요. 9만 원만 주는 거예요, 9만 원. 아셨죠? 그래서 농작물은 설령 불법 경작물이라고 하더라도 항상 누구 거다? 경작자 소유물이다. 명인방법 있어야 명인방법 없어도 그런 거예요. 왜 명인방법이 필요 없냐면 씨만 뿌려놓은 상태다 그러면 사람들이 농작물이 있음을 알 길이 없겠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입도라고 그래서 땅에서 솟아났어요. 성숙했어요. 이제 사람들이 보면 농작물이라는 걸 알아요. 알죠? 그러면 이렇게 뚫고 나와서 농작물이 있는 것 자체가 공시하고 있다. 그래요. 공시하고 있다. 그래서 등기, 명인방법 이런 게 전부 공시하고 있는 것처럼 농작물은 그 자체로 공시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명인방법 필요 없이 경작자 소유물이다. 이러는 거예요. 이번 시험에도 이거 한번 나왔더라고요. 명인방법 없이 농작물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은 사실은 굉장히 여러 개가 있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이 실무에서 다루는 것은 뭐예요? 토지하고 건물이에요. 건물. 그리고 임목 있죠? 임목은 여러분 등기법 시간에 토지 등기부, 건물 등기부만 보지 임목 등기부는 아예 우리 시험법에 들어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 이렇게 간단히 보는 거예요. 다만 이런 것들은 어때요? 이런 것들은 실제 사례에서 많아요, 저거요? 되게 많아요. 되게 많아. 여러분 그 간척지 있죠, 간척지. 간척지 쌀 그러잖아요. 바다 메꿔놓고 그게 그 농사가 되게 잘 된대요. 소금기가 있어서 염분 때문에 병충해가 없대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해버려요? 그 넓은 땅 있죠. 넓은 땅. 그 뭐 몇십억, 몇백억 들여가지고 펜스 다 쳐버리잖아요. 펜스 다 치죠. 안 모르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와서 농사를 지어버렸다 그러면 나중에 다 보상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못 짓게 하려고 그 펜스 다 치고 막 그런 것들. 아셨죠? 그렇게 알아두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었다 그러면 나무 땅에 지은 것도 뭐예요? 농작물을 내 거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아셨죠? 10분 쉬세요.